안녕하세요. 오늘 원유 얘기해 주실 거죠? 듣고 싶은데 예 맞죠. 오늘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제가 눈치를 좀 봐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이슈 하이라이트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이대로 시장이 흘러가면은 어차피 뭐 그 좀 상승하거나 또는 이제 보합이라고 하죠. 그냥 질질 끄는 옆으로 좀 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그냥 오늘 잘 지나가면은 다음 주 월요일도 뭐 좀 쉬든지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절대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죠. 네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카사님 마이너스 47% 저는 마이너스 44% 그쵸. 네, 원유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도 써놨는데 이 사람은 뭐 가끔 보면은 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적게 하진 않는 것 같은데 뭐 생활비도 이제 투자랑 관련이 있게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늘 즐겁고 남의 얘기 하듯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계좌 보여드리죠. 근데 어떤 마인드로 하고 있길래 저렇게 될까? 프라이빗 뱅커는 다 저런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움직이는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로 취미 이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길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취미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렇게 마이너스 47%의 손실을 볼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님, WTI가 음수가 나올 수 있는지 몰랐어요. 프로그래머나 저 코딩 또는 수학적으로 프로그래머 이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음수가 이해가 안 가, 오히려 음수를 너무 음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래 돈을 주고 사오던 상품이 이제는 이 상품 내일이면 썩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하는 형태인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가져가야 되는 사람이 이거 우리 집에 가서 보관할 데도 없어요. 그냥은 안 가져갈래요. 보관비를 줘야 내가 가져가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가 나한테 돈을 줘야 내가 그거 상품을 가져가겠죠. 그냥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음수 자체는 어렵게 생각할 개념이 전혀 아닌데, 이게 오늘 제가 한 2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떠들어도 충분하겠다, 그러니까 내용이 꽉 차겠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든 이유가, 저도 사실은 어쨌든 지식의 저주에 걸려 있는 거죠. 저는 금융업에 있었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아름아름 이제 너 주변에 예전 전직 프라이빗 뱅커가 있다며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이제 지식의 저주에 걸려 있다는 걸 깨달은 게, 이 선물 가격이라는 게 현물 가격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금융업에서 투자를 좀 하시거나 선물 옵션을 안 해보셨거나 그냥 선물 옵션은 되게 위험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와닿지 않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WTI 선물 시장에서 음수가 나왔다라는 말이 곧 모든 석유, 원유가 완전 패망한 쓰레기가 된 이런 상황이나 동급인가? 세계 대경제 대공황 118년 만인가요? 지금 이게 이 음수가? 그러니까 처음이죠. 사상 첫 이 음수가 모든 원유 가격에 대해서 적용되는 약간 현물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좀 다급하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되게 차근차근 오늘 얘기를 하면 아마 제가 2시간 동안 맥주 먹으면서 떠들어도 사운드가 비지 않고 떠들어도 아마 꽉꽉 찰 것 같아요. 물론 2시간 동안 제가 그렇게 떠들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해서 쉽게 떠들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떠들면 될 것 같습니다. TV코브레님, ETF와 ETN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오늘 메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면 얘기 출발하기 전에 간단히만 짚어드리면, ETF와 ETN 모두 죄송해요, 오늘 또 오랜만에 톤 업 됐네. 제가 원래 이런 톤으로 안 합니다. ETF와 ETN은 특정 무언가의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품에 투자하시면 그 가격을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되는 건데, ETF는 주식이고요, 형태가. ETN은 채권이에요. 네, 본질적으로 다른 상품이에요 원래. 네, 그래서 ETF가 훨씬 가격 추종을 조금 더 잘하고 규제도 많아요. 그런데 ETN은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여러분, 제가 만기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사고 파는 가격을 저 가격이랑 일치시켜 드릴게요 라고 회사가 말했을 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ETN은 만기도 되게 잘 체크해야 되고요. ETF는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어쨌든
형님 유가가 왜 이렇게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출발을 할 건데 뭐 제 방송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모를 수 있겠지만 네, 짠 하시고요. 오늘 먹을 맥주 소개부터 하면은 데스페라도라는 맥주예요. 오늘 좀 그래도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100 그러니까 WTI라는 유가 즉 서부 텍사스산 중유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죠. 이 WTI 크루드 오일의 개발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은 일이에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TV코브르님 주식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 물량 털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제 방송 원래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준님 짠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 방송은 음모론은 다루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먹는 데스페라도스가 이제 무법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네, 오늘 무법자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그래서 분석에 따르면 일단 약 지난주 정도의 분석이지만 약 3천만 배럴 정도가 이제 수요에서 사라졌어요. 즉 3천만 배럴 정도가 더 이상 더 필요하지 않아요. 킴로님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천만 배럴이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기름 수요가 근데 지지난주에 오펙 플러스 즉 석유 산출국 기구에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가 생산량을 줄이자. 왜?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수요가 줄어든 거는 3천만 배럴인데 이 오펙 플러스에서 줄이는 양은 970만 배럴 정도였습니다. 즉 단순히 계산만 해도 필요한 거에서 3천만 배럴이 덜 필요해졌는데 생산하던 거에서는 끼케야 약 1000만 배럴 정도만 줄인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해봐도 2000만 배럴이 계속 남아요. 그렇잖아요. 2000만 배럴이.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까지 전 세계에 있는 창고에 기름을 저장해 놓는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상품을 바로바로 우리가 무슨 직구처럼 생산한 곳에서 공장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우리 자동차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 과정에서 정유사 이런 곳에서 보관을 해놨다가 필요한 만큼 계속 생산하는데 뭐 석유를 통해서 만드는 뭐 고무 상품이나 이런 데를 만드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창고가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재고가 쌓여있는 창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생산한 거에서 필요량이 줄었기 때문에 석유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남는 것들을 창고에 넣어놓겠죠. 그러면 이 투자 시장에서는 투자를 할 때 그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냐 오르느냐를 볼 때 재고 창고에 얼마나 쌓이느냐, 즉 지금 쌓여있는 게 현상 유지를 하느냐. 그러면 팔리던 대로 계속 팔리는 거겠죠. 그 상품이. 이 경우에는 원유라는 상품이. 근데 만약에 재고가 늘어나요. 창고에 쌓여있는 양이 늘어나. 그러면 야 잠깐만 이 상품 쓸모 예전보다는 없어졌나 본데가 자연스러운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좋아하는 휴대폰이 있는데 그 휴대폰이 창고에 쌓여있는 물량이 지난주보다 급증을 했대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상품이 덜 필요해졌고 덜 팔리는데 상품은 남아도네. 그러면 그 상품 가격 떨어지겠네. 그러면 그 기업의 매출이 확 떨어지겠네. 타격이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는 게 증가하느냐를 매번 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원유를 생산하는 양이 너무 많다. 사용하는 양보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사용량보다 너무 많다라는 것을 실제로 두 눈으로 가장 첫 번째로 확인되는 곳은 어디겠어요? 창고에 쌓여있는 원유량이 얼마나 늘어났냐예요. 근데 늘어날 것은 당연했어요. 창고에 쌓일 거라는 건 당연했는데 얼마나 쌓일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대략 한 1100만 배럴 정도가 창고에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고에. 근데 이번 주에 발표가 난 게 1900만 배럴이 쌓였습니다. 제 방송에서 자주 하는 얘기지만 금융투자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떨어졌냐 실제로 올랐냐가 아니에요. 실제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떨어졌냐 덜 떨어졌냐,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더 올랐냐 덜 올랐냐예요. 즉 예상된 거면 이미 투자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상된 것보다 더했냐 덜했냐를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뭔가가 안 좋은 일이 났어도 예상된 것만큼 안 좋은 일이 나면 오히려 오르기도 해요. 그 재밌는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예상보다 더 창고에 많이 쌓인 거예요. 지금 석유가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 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공포감이 지배를 하겠죠. 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석유가 더 쌓이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더 빨리 석유가 쌓이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더 가격이 더 폭락하겠는데? 라는 일단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원유가 남아 돌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두 눈으로 확인이 된 케이스인 거예요. 그쵸? 실제 시장에서. 근데 이 정도만으로 그냥 단순히 20불 하던 1배럴당 20불, 20달러 하던 가격이 뭐 10불, 15불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얘기한 상품에 남아돌고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하고 나는 것까지는 우리가 현재 실제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왜 특수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굉장히 좀 특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많이 다루냐면, 그리고 한켠으로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딱 그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걸 보고 우리가 실제로 사는 기름 가격이 뭐 석유는 아니겠지만 원유가 저 멀리서 원유가 실제로 가면 돈을 받고 마이너스로 기름을 사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일부 뭐 텍사스나 이런 데에서는 뭐 2불, 2달러 뭐 이렇게 팔리기도 해요. 마이너스로 팔기도 하고 가끔은. 근데 그건 지역적인 현상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금융투자 시장에는 현물과 선물이 있어요. 현물과 선물. 요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물할 때 현은 현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선물할 때 선은 선재라고 생각하세요. 선재. 미래 할 때 그 선. 빠른 그러니까 뭐 선제 공격할 때 그 선 있죠. 그리고 미래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사실은 현물은 커런트고 선물은 영어로 퓨처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격을 미리 결정해서 미래에 거래할 것을 지금 계약하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요 맥주가 지금 제가 이거 먹고 있는 거 현물이겠죠. 제가 사온 거잖아요. 그냥 지금 편의점 가서 돈을 주고 지금 가격으로 사왔죠. 근데 요거를 제가 편의점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생각은 이 맥주가 나중에 한 달 뒤에 5월에 엄청나게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저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해서, 자, 지금 가가지고 편의점 그 앞에 계신 분한테, 자, 아르바이트생 또는 사장님한테, 자, 제가 요거를 4캔 만원에 한 달 뒤에 사는 것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선물이에요. 진짜 쉽죠? 자, 이거 이상으로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선물 계약이에요. 단 이 5월이 다가오는 특정 날짜까지 이 계약서를 제가 남한테 넘기거나 뭐 또는 이제 이 계약을 무효로 돌리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무효로 돌리지 않는 이상, 저는 이 계약이 효력을 발휘를 딱 하면 4월이 특정 일자가 지나서 4월 21일이 딱 지나서 되면 저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돈을 주고 5월에 그 맥주를 편의점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약속이니까, 계약이니까. 이게 선물 계약이에요. 즉 미래에 내가 돈을 주고 상품을 받아오는 것을 지금 거래한다라고 해서 미래의 거래를 지금 한다라는 느낌으로 퓨처스, 미래, 즉 선물, 미래의 것을 지금 거래한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뒤에 복잡한 과정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물만 이해하면 돼요. 그것만.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냐. 여기서 포인트는 이 계약을 엄청 복잡한 다른 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 내가 미래에 얼마 주고 사기로 했으면 실제로 그 상품을 5월 계약이면 그 상품을 내가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요 맥주를 거래한 거를 원유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기름을 나중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최소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일부 선물 계약을 했어요. 5월에 내가 10불에 5월에 10배럴 정도, 그러니까 10통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간단한 용어로 10통을 5월 달 거를 사기로 했어요. 그런 선물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월 21일이 딱 지나서 제가 계약을 그때까지 하고 있으면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5월이 되면 그 원유 10통을 10불을 주고 10달러를 주고 5월에 받아야 돼요. 그걸 양도 받는다라고 해요. 실제 상품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특수 상황이 벌어진 게 왜 4월 20일에 벌어진 일이냐, 왜 마이너스 유가가 벌어진 거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쉬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자, 원유 선물을 나는 5월에 예를 들어서 10불, 20불에 내가 원유를 10통, 100통, 5통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꾸준히 일어나고 있어요. 금융시장에는. 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을 했죠. 제가 앞단에 설명을 했죠. 엄청나게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창고에 계속 원유가 차고 있어요. 원유가. 근데 이 원유라는 것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버릴 수도 없고요. 바다에 버리면 큰일 나겠죠. 땅에 버려도 큰일 나고요. 버릴 수도 없고요. 보관을 하려면 창고에 놔야 되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비용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그냥 내 집 어디다가 그냥 여기 옆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여기 지금 바닷가죠. 내 땅 소유에다가 그냥 통 놓을게. 1배럴씩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되지.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품을 내가 실제로 양도 받는다, 인수 받는다라는 것은 와, 이거 보관 어떡하지? 라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자, 이게 켜켜이 쌓인,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문제가 폭발하게 돼요. 지금 세계는 창고가 모자라요. 이 원유를 보관할 창고가 가득 찬 거예요. 벌써 차기 시작했고 차고 있어요. 왜? 코로나19로 이 원유가 사용될 곳들이 줄어들면서 이 원유를 일단은 쌓아놔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기업이나 이런 곳들은 계약을 지금 당장 살 걸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사놓고 쌓아두고 사는데, 사용하고 제조하고 이러는데, 그것들이 이미 쌓여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코로나19로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기존에 쌓여있던 것도 쌓여있고, 앞으로 새로 사기로 한 것들도 그대로 창고로 직행을 해서 쌓아놔야 되는데, 이 창고가 비질 않고 꽉꽉 차는 거예요. 즉, 원유를 보관할 것도 없어요. 보관할 것도. 어느 정도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중에 창고가 가득 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약 70%가 이미 창고가 차 있고, 그럼 나머지 30%가 빈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들의 B2B라고 하죠. 이런 거래나 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 국가들도 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로바로 그때그때 야, 지금 보관할게, 바로 넣을게, 이게 아니죠. 우리 무슨 사물함도 아니고, 야, 우리 언제 이만큼 들어올 거 지금 꽉 찰 거야, 이런 식으로 예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나머지 30% 빈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빈 공간이 아닌 거예요. 이미 물량이 들어오기로 예약이 꽉 찬 상황이에요. 이미 5월에. 그리고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월 말경이면 창고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면. 전 세계 기준. 국가의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원님, 생각보다 창고가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원유를 보관할 창고가 가득 차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라는 거래자가, 투자자가, 선물 투자자가 만약에 그 원유라는 100통, 10통 이런 것을 거래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내가 잘못돼서 그 석유 10통을 내가 직접 받아야 돼요. 원유 10통을. WTI 원유 10통을 내가 직접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관할 곳이 없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최종 점화된 게 뻥 하고 터져요. 둘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빨리 5월에 이 WTI 원유 10통을 받기로 한 이 계약을 폐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남한테 넘기든지. 제발 가져가 주세요, 이 계약. 제발 가져가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세요? 내가 혹여나 5월에 원유를 10통 받아왔는데 보관할 것도 없고, 사실은 받을 마음도 없어. 근데
계약을 언제까지 포기하거나 남한테 넘기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원유를 받아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계약을 빠르게 던져야겠죠. 집어 던져야겠죠. 내가 이게 10달러짜리 계약이더라도 8달러가 되든 5달러가 되든 2달러가 되든 0달러가 되든 이 계약을 빨리 집어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4월 21일까지가 마지막 날짜니까 잠깐만,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은 잠깐만, 내일까지 내가 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 5월에 원유를 10달러에 사겠다라는 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 나는 5월에 원유를 받아와야 되잖아. 그럼 빨리 던져야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딱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질문 남겨주세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래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 이렇게 원유 선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원유로 10통을 5월에 사기로 하는 이 선물 계약이라는 거를 자기가 실제로 원유 10통을 받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계약을 들고 있어도 이 원유라는 것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많은 정유사나 뭐 또 항공사 연계된 곳이나 이런 곳들이 어련히 내가 10통을 사오기로 한 것을 그대로 스루 패스를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원유를 사용할 곳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계에서는 자, 5월이 실제로 됐어요. 그러면 5월에 내가 10달러 주고 원유 10통을 사는 계약을 내가 했어도 그대로 배송을 나랑 계약한 항공사나 정유사로 쭉 보내줘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창고에 원유를 저장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원유 가격으로. 원유 선물이라는 가격으로 막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원유를 사줄 곳들도 없어졌어요, 지금. 야, 창고에 기름 많아. 너로부터 원유 안 사도 돼. 너희가 혹시 5월에 실제로 원유를 받게 되면은 니들이 받아서 알아서 해. 난 몰라.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즉, 졸지에 이 선물 계약이라는 것을 5월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졸지에 진짜로 내가 이 계약을 들고 있으면 5월에 받는 원유를 예를 들어 10통을 내가 실제로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4월 21일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할 필요도 없죠. 4월 20일 언젠가 갑자기 공포감에 들면 잠깐만. 야, 나 원유 둘 데도 없고 사가는 사람도 없는데? 야, 잠깐만, 계약 던져. 나 10불에 계약한 거지만 야, 됐어. 야, 8불에라도 던져. 5달러에라도 던져. 2달러에라도 던져. 1달러에라도 던져. 0달러에라도 던져. 야, 돈 쥐어줄게. 내 계약 좀 가져가. 왜? 난 지금 이 원유를 받는 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즉, 이 사람은 제가 아까 앞서서 현물과 선물을 굳이 나눠서 꼭 설명을 하고 지나간 이유가 이 사람들이 집어던진 계약은 선물 계약이에요. 선물 계약. 즉, 이 사람들이 진짜로 내가 원유통을 갖고 있는데 제발 이 원유 좀, 이 서부 텍사스산 중유라는 이 WTI 크루드 오일이라는 것을 제발 지금 당장 내 집에 있는 드럼통에 있는 거를 가져가 주세요. 즉, 실제 상품을 사고 팔아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뉴스로 본 거는. 네. 즉, WTI 선물 5월물 가격이 마이너스 37.68%를 찍었다. 약 마이너스 38%를 찍었다라고 정확히 써져 있을 거예요. 거기서 WTI 5월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서부 텍사스산 중유라는 원유의 한 종류의 계약이 5월에 서부 텍사스산 중유를 받는 그 계약이 4월 21일이 지나서까지 들고 있어 봤자 그 원유를 보관할 곳도 없고 사갈 곳도 없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오늘 지나면 내일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갖고 있어 봤자 쓰레기잖아, 휴지잖아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제 원유 쓸 사람들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그냥 막 집어 던진 겁니다. 20불 시작해서 18불, 15불, 12시, 오후 12시쯤에가 이제 12불 이랬죠. 13불. 그 다음에 오후 2시, 5불, 8불 던져서 아니야, 내가 오히려 돈을 줄게. 내 계약서 좀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서를 받아가는 쪽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받고 받아가는 거니까 혹시 이 가격보다만 높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받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공포감 때문에 매다 꽂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마이너스 37달러라는 가격이 어떤 유의미한 모든 어떤 뭐 보관 비용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나온 거다, 약간 이런 거보다는 그 공포감으로 이 선물 계약을 갖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선물 계약 5월에 WTI 원유를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계약서를 일단 돈을 주고라도 집어던져야 된다 라는 공포감에 순식간에 내려간 거예요. 땅을 뚫고 아래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유가가 마이너스가 됐냐라는 것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드린 거예요. 첫 번째, 어쨌든 이 모든 사단의 바탕에는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 석유를 당분간 보관할 창고가 꽉꽉 차서 사용되지 못한 석유가 이미 원유가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다라는 상황을 코로나19가 만든 거고, 그 상황은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름을 쓸 일이 없어졌다라는 상황이 바탕이 된 거예요. 서로 연관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이 마이너스라는 가격을 만들게 된 것은 선물 계약을 갖고 있는 미래의 원유를 가져가겠다 그 가격에 라는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4월 21일까지 그 계약을 갖고 있으면 5월에 실제로 원유를 가져가야 되는데 원유를 가져가봤자 쓸 데가 없으니까 4월 21일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 계약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공포감에 물들어서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다, 상대한테 돈을 줘서라도 집어던지다가 보니까 마이너스로 쭉쭉쭉쭉 뻗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수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선물 계약이 지금 당장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내려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원유 가격이 현장에서 마이너스 37불로 거래되거나 하는 일은, 물론 이제 그 선물 계약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해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실제 기름 가격이 마이너스 37불인 건 아니에요. 네. 그 공포감이 순간 반영된 계약서 중 하나가 된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왜 특수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선물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의할 점, 선물 시장에서 벌어진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죠. 왜? 평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마이너스 가격은 서부 텍사스 원유인 이 WTI가 개발된 날짜가 연도가 1912년인데 이때 이후로 108년 만에 처음으로 WTI 가격이 음수가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두 가지 포인트로 어떻게 마이너스가 가능했는가 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하나님, 신한 레버리지 원유 선물 보는데 이러다 폐지하나 싶은데 폐지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요 얘기 좀 드릴게요. 요 얘기 간단히만 드리면 지금 투자자들이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ETF든 ETN이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주식이나 채권은 빵원 이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품이 지금 원유 선물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원유 선물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로 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ETF나 ETN, 즉 그 가격을 그대로 추정하거나 2배나 3배로 추정하고 있는 것들은 영원에 수렴하면 상장 폐지입니다. 없어져요. 네, 없어집니다. 이걸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빵원이 되면 그대로 상장 폐지입니다. 마이너스인 상태로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ETF나 ETN에.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TV코브르님, 요즘 선물 얘기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그거는 지금 ETF나 ETN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유 가격을 따라 만드는 상품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자, 따라 만드는 거지 실제 그 가격이 아닌 거잖아요. 따라 만드는 거지. 자, 여기 왼쪽에 원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그 원본을 따라하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 원본의 가격이 100원에서 1000원이 됐어요. 근데 이 따라하는 애가 100원에서 1000원이 될 건데 이 따라하는 걸 사고 파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그 사고 파는 사람들을 따라서 가격이 더 움직이거나 덜 움직일 거 아니에요. 1000원을 가야 되는데 따라서 만들었으면 1000원을 가야 되잖아요. 1000원을 가야 되는데 이 따라 만든 상품을 냅다 파는 사람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1000원을 못 가고 계속 900원으로 밀려요, 막. 또는 반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저거 따라가는 상품이래. 저거 오를 거야. 그럼 저거 많이 사자. 그래서 따라가는 상품을 너무 많이 사요. 그럼 1000원이 돼야 되는데
1,100원으로 막 올라가요. 심지어 막 1,500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리가 생기죠. 이 경우에는 경고를 받아요. 거래소로부터. 왜냐면은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 따라 만드는 상품의 상품 설명서에는 자, 이 원본 상품의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또는 2배로 따라가는 상품입니다. 또는 반대로 따라가는 상품입니다로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 상품 설명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받고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율을 자,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화면 잠깐 봐주시면 이걸 전혀 체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ETF든 ETN이든 ETF는 특히 그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 뉴스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TF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일정 이상 발생하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괴리율이 중요하다는데 대체 어디서 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이제 네이버에서 N사에서 그냥 뉴스 공시 클릭하면 나와요. 그 특정 상품 검색하시고 뉴스 공시 시작하면은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 내용은 그냥 자세히 볼 필요 없고 제목 보면은 ETF 괴리율 초과 발생이라고 써져 있고요. 첫 줄만 읽어보면 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기준일 4월 13일에 이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라는 상품이 원래 여기 NAV라고 써져 있죠. 15,796원이어야 되는데 이 실제 상품 가격이 지금 이 ETF 가격이 15,315원이래요. 400원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괴리율이 마이너스 3%, 즉 원래 가격보다 3% 떨어져서 지금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품이 따르기로 약속한 가격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매번 공시를 해줍니다. 이걸 봐야 돼요. 들어갈 때. 이걸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보고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차피 이거 나중에 할 얘기였으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이 괴리율이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ETN 상품들이. 예를 들어서 원유가 플러스 10% 되면 똑같이 플러스 10% 돼야 되는 ETN 상품이 플러스 10%가 안 되고 플러스 40%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냥. 이 ETN이라는 상품을 너무 많이 사서 가격에 괴리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공시를 막 합니다. 자, 일자 기준으로 자 지금 괴리율 40%입니다. 여러분. 괴리율 40%예요. 지금 위험합니다. 이 상품 위험해요. 저희 상품 지금 위험합니다라고 위험합니다라는 공시까지 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유의사항까지 보여줘요. 자, ETF 이게 다 공시 내용에 있어요. ETF 기타 시장 안내라고 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유의사항 안내. 자, 이 상품은 WTI 원유 선물의 6월물에 자 이제 모두들 이해되시죠? 이 5월물, 6월물이 대체 무슨 소린지? 6월에 WIT가 가격이 이럴 것이다라고 거래하는 그 가격에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그 가격 변화의 마이너스 1배, 즉 반대로 추종하고 있다는 거죠. 인버스니까. 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리면 최근 유가 급락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의 위험도 있지만 실제 그 가격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가격 상승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셨는데 가격이 올라서 이 상품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인버스인데. 그러니 만약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 시 100% 상승 시 상품 구조상 투자 원금을 모두 이룰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시고 나서 실제 그 WTI 원유라는 기름값이 100%가 올라버리면 얘는 인버스니까 실제 상품이 실제 상품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얘는 인버스니까 원본 원유 가격이 플러스 100%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100% 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식이나 채권은 영원 이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상품은 그냥 상장 폐지예요.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제발 조심하세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들이 실제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지금 너무 많이 매매해서 그래서 어떤 상품 ETF나 ETN 상품 볼 때는 요 괴리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괴리율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공시를 어차피 보는 김에 이 상품에 무슨 일들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자주자주 이제 업데이트를 쳐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매우 좋다. 근데 이 공시 너무 언어가 어려워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네이버, N사, K사, 카카오, 다음 이런 데서 증권 탭이나 금융 탭 가셔서 그 상품 검색하시고
뉴스 공시 탭을 그냥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 잘 나와요. 네, 공시 탭을 찾아서 보시면 이건 법적으로 한국거래소가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서 준비를 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채팅에서 얘기가 나온 김에 순서를 좀 바꿔서 이 얘기부터 좀 했어요. 이하나님, 티몽님은 원유 ETF의 폐지될 분위기인데도 손절없이 갖고 계실 거예요. 네, 막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 프라이빗 뱅커나 아니면은 뭐 현직 투자자 또는 뭐 전문 투자자이신 분들은 대체 어떤 마인드길래 저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다루지? 근데 왜 자기는 다루면서 남들한테는 위험하다고 말할까? 그러면서 왜 본인은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보유 종목도 까고 있고 그냥 가끔씩 보여드리죠. 보여드리는 단타도 안 해요. 저는 치고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보유하고 있는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러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다룰게요. 카사님, 이번 전염병 덕분에라고 하기 좀 그렇죠. 예, 저 포함 많은 분들이 금융 공부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서울라이팅, 사라진 돈은 누구 주머니로 가나요? 사라진 돈이 누구 주머니로 가느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선물 옵션 거래에서 떨어진다에 베팅한 사람들 손으로 가겠죠. 그리고 중간에 운용 수수료가 떼어질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사가 이 ETF, ETN을 가지고 있었는데 없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튄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의 금융 구조는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흥미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얘기예요. 비하인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하인드 얘기. 무슨 일이든 이 마이너스 시장이 생기고 나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꿀팁이라기보다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제 잘 체크 안 하실 수도 있는 부분. 네. 이제 이 금융시장에서 그러면 선물을 실컷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 선물 시장이 이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일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팩트는 그 선물 시장 가격이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마이너스 이러면서 공포감을 갖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대체 원래 같았으면은 실존하지 않을 저 마이너스 가격을 만들기도 하는 선물 시장이 어떻게 이로운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지식은 제 이제 녹화 영상 중에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4편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다른 의미에서 이 선물 가격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자, 아까 WTI 원유 선물 5월물이라는 식으로 이름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그렇죠. 근데 이 5월물이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그럼 6월물은 없어? 있어요. 7월물은 없어? 있어요. 9월물도 있어요. 10월물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얘기를 해드리자면, WTI 원유 선물 5월물이란 뜻은 이 계약은 뭐 20일에서 21일까지 뭐 특정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면 5월에 실제로 그 상품을 사시는 겁니다. 그 가격으로 라는 거예요. 6월물은 뭐겠어요? 자, 5월에 특정 만기일까지 그 계약을 갖고 계시면 6월에 당신은 이 상품을 실제로 그 가격에 가져가시는 겁니다. 라는 거래인 거예요. 쉽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단 얘기는 그럼 이 상품을, 이 선물을 WTI 원유 6월물을 예를 들어서 $20에 사는 사람이 있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은 WTI 원유가 6월에 20불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WTI 원유 7월물을 22불, 22달러에 계약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WTI 원유 7월물이 2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은 뭘까요? 7월에 22달러보다 높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슬슬 감이 오세요? 선물 가격의 존재의 의의 중 하나? 딱 눈치채셨나요? 선물 가격이 왜 유용한지? 다른 많은 사람들의 해당 월에 그 상품 가격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예상 가격이 숫자로, 그것도 대책 없이 막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로만 뭐 가격 맞춘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 거 말하는 거 다 가격 기록해놓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 별로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죠. 내 돈 몇 억, 몇백억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 그 가격이 언제 몇 월에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느냐가 누구나 막 써제낄 수 있는 예상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7월에 얼마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6월에 가격이 얼마일 것이다, 7월에 가격이 얼마일 것이다, 9월에, 10월에 이 WTI 원유 가격이 얼마일 것이다를 WTI 원유 6월물, 7월물, 9월물, 10월물, 11월물의 가격을 실제로 눈으로 봄으로써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딱 궁금한 게 뭐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금융시장에서 WTI 원유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 되겠죠. 지금 이제 6월물 WTI의 가격이 6월에는 약 10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봤을 때 10불 정도였어요. 10불에서 11불 정도였어요. 이 얘기는 6월에 WTI 가격이 10불에서 11불 정도로 사는 게 보통이겠지라고 형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월물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한 18불? 18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5월물이 거의 10불 정도고 5월물이 10불, 11불에서 끝났죠, 거의. 그 다음에 6월이 10불에서 11불, 12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7월이 WTI 원유 가격이 지금 18불 정도, 15불에서 18불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WTI 원유의 10월 선물 가격이 약 22불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 뜻은 우리가 선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야 저거 도박터다 이렇게가 아니라 그 선물 가격을 월별로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저 원유를 실제로 사고 파는 트레이더들과 기업에서 저 선물을 사고 팔 때 10월 정도면 20불 위쪽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구나라는 굉장히 귀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물 시장이 보여주는 정보가 원래는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선물 가격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 이제 몇 월물 이런 게 확실히 이해가 가셨죠?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뉴스에서 이제 최근 월물, 원월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최근 월물이라는 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4월 22일 전이었으면, 만기 전이었으면은 5월물이 최근 월물이겠죠? 최근 월물. 최근에 가장 가까운 월의 가격이다. 상품이다. 선물 상품이다. 라고 하는 게 최근 월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를 볼 때 최근 월물 가격이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월 초 중반에 4월 월 초 중반이다 이러면 5월물을 말하는 거구나. 5월물, 즉 5월 때는 그 상품의 가격이 요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월물 이러면은 그거보단 미래에 있는 상품은 조금 더 가격을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알게 되고 나면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선물 옵션 가격, 선물 가격을 적어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예상이나 예측 시장에서 그때 이제 최근 월물, 원월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케이. 최근 월물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최근 월물이 20달러인데 원월물이 22달러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뒤로 갈수록 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와닿게 코스피, 코스닥에는 선물이 없을까요? 있죠. 코스피 당연히 있죠. 코스피. 그러면 그거에도 최근 월물과 원월물이 있을 것이며 그 가격들을 보면서 좀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게 100%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냐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 상품에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그런데 그 선물 가격이 원래 오를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 갈수록 월마다.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예상을 정확히 맞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통 대중적으로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확 변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방금의 예에서는 내가 코스피를 투자하는데 코스피 선물이 쭉 올라가 있는 모양새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조금씩 꺾여 내려오기 시작해요. 멀리 있는 것부터 점점 코스피 선물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예상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전략을 수정하거나 참고는 해야겠죠. 뭐야 이거 예전보다 모든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바꿔내는 내가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물 가격대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금융투자 시장이 쉬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신에 선물 시장의 가격 변동이 그렇게 좀 영향을 미친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겠어요? 지금의 유가 선물, 즉 원유 선물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변동을 하는 게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사실. 그걸 알 수 있는 게 4월 20일에 그 마이너스 37%를 찍을 때도 뉴욕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끼케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더 문제가 된 건 뭐예요? 선물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실제 지금 망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패닉에 휩싸였구나라는 공포 분위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악영향을 받게 되죠. 간접적으로 영향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예상이 이렇구나라면서. 그래서 선물 시장의 가격을 주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ETF는 이제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도 야 국구로 움직이는데 투자하는 ETF가 있대. 저걸 사면 떨어지는데 투자할 수 있대. 라고 이제 다들 아셨잖아요. 인버스 ETF라는 게 있구나. 뭐 인버스 레버리지 ETF면 거꾸로 2배로 움직이는구나. 저게 플러스 10% 되면 내게 마이너스 20%, 저게 마이너스 10% 되면 내게 플러스 20% 되는 그런 게 있구나. 이제 다 아셨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 엄청나게 유명한 더 펀드, 그러니까 ETF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USO라는 이제 유명한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미국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US 오일. 즉 유가에 투자하는 ETF예요. 유가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예요. 이 뜻은 뭐예요? 유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영향을 받도록 만든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뜻인데, 중요한 건 여기도 선물 가격을 따라갑니다. 선물 가격. 정확히 얘기하자면 원유 선물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막 그럼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원유 선물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 것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5월물, 6월물, 7월물이라는 게 존재하죠. 5월이 되면 5월물 상품은 없어져요. 6월이 되면 6월물 상품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포인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걸 사전에 설명한 이유인데 5월물, 6월물, 7월물의 가격이 다르죠. 지금 같은 상품에 대한 예측이지만 5월 가격을 예측하고 6월 가격을 예측하고 7월 가격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상품의 5월, 6월, 7월물이 서로 가격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 USO라고 불리우는 이 펀드는, 원유 가격에 투자하는 이 펀드는 보통 몇 월물을 갖고 있을까요? 몇 월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 내가 한 것보다 다르네? WTI 원유 이러면은 WTI 원유 선물 하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5월물 있고 6월물 있고 7월물 있네? 서로 가격도 다르네? 그러면은 원유 선물 펀드는 그 원유 선물들에 투자하는 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가 여러 개인 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물이란 단어에 매혹되지 마시고 그냥 그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 여러 개인 거예요. 월별로 있는 거예요. 월별로. 정답은요, 본래는 최근 월물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설명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저렇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즉 4월 21일까지는 5월물을 갖고 있었겠죠. 5월물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 원칙이 써 있어요. 원칙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펀드인 겁니다.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영향력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됐고, 어쨌든 최근 월물, 즉 5월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려운 얘기 다 뺄게요. 찾아보시면은 되게 디테일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 채널은 그런 어려움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이해하면 재밌는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최근 월물을 갖고 있습니다. 카사나님 비율이, 그쵸, 맞아요. 비율을 조정하는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 5월물이 무슨 사단이 났어요? 마이너스 갔잖아요. 마이너스 막 가고 막 곤두박질 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들이 생각했을 땐 어쨌든 특수 상황이에요. 금융시장에서는. 왜? 순간적으로 창고가 다 찼기 때문에 5월에만 벌어진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를 다 껴안고 펀드가 죽을 순 없잖아요. 펀드가 그 마이너스 껴안고 빵원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설정 해지예요. 설정 해지. 그냥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빵원 띵 하고서 가요. 마이너스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 손해고, 그 회사 입장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운용 원칙을 바꿉니다. 운용 원칙을, 그러니까 원래는 5월물을 계속 갖고 있다가 그 월이 끝나기 2주쯤 전부터 그 다음 원월물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요. 돈을 내고 5월 계약을 6월 계약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롤오버예요. 그렇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롤오버입니다. 이게 다음 원월물 계약으로 바꾸는 거. 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이제 돈을 내고 계약 지불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약 금액 하면서 쭉 바꿉니다. 그래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원래는 그게 이제 2주 전쯤부터 조금씩 그 다음 월 선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쭉 그런 펀드가 이어지는 거죠. 5월에서 6월로 이어지고 6월에서 7월로 계속 펀드는 존재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하는 동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타요. 가장 가까운 월의 가격으로 갈아타면서 갑니다. 자, 근데 난리가 났으니까 운용 원칙을 좀 바꿉니다. 6월물의 비율을, 그러면 이제 원월물을 투자한다. 일부 2주쯤 남았을 때 바꾸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그 다음 가격, 정상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 선물로 저희가 좀 바꾸겠습니다. 비율을 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펀드를 가지고 있는 쪽이나 원유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그래, 초대형 펀드에서 가격을 좀 정상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특수 상황을 좀 배제하고 정상적인 가격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라고만 보고 끝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펀드가 다음 선물 가격을 자기네 펀드에 적용을 할 때 6월물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7월물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즉 7월물 선물을 사기로 합니다. 왜? 6월도 위험한 거 아니니? 라는 생각도 있고, 5월물이 저렇게 폭락을 하면서 6월물도 가격을 영향을 당연히 받기 때문에 바로 6월물 건너뛰고 7월 WTI 원유 선물을 좀 더 담겠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 정상적인 가격을 보여줘야지, 너무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가격대로 가면 펀드가 손해보기로만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펀드가 최대한 손실을 줄여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펀드 없어져 버릴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은 여러분 펀드 매니저 찾아가실걸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번 전화는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입니까? 지금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뭐라도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원유의 가격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어차피 원유 선물 펀드니까 7월물을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면서 7월 선물을 매수를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냈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중에 하나가 6월물을 건너뛰겠다라고 했잖아요. 6월물을 안 사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감이 오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금융시장에서. 자,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펀드, 블랙록 펀드 이런 데서 늘 사오던 나랑 같은 종목을 이번에 안 산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막 복잡한 판단 없이 판단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도 6월물 안 살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가 6월물 안 사준다는데 저기가 안 사면 그걸 그 가격에 사줄 곳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4월 21일인 어제 마치 그저께 4월 20일 날 WTI 원유 선물 5월짜리가 대폭락을 한 것처럼 6월물이, 원래는 4월 20일 그렇게 5월물이 폭락을 해도 6월물이 20불 유지했거든요. 20달러 안팎으로 계속 유지했어요. 그래서 맞네, 이렇게 5월 투기 상황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약간 떨어졌지만 영향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어제 하면서 순식간에 15불 깨고 내려가더니 9불까지도 가볍게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제가 지금 가볍게 얘기해서 그렇지 20달러던 게 15달러 간 것만 해도 마이너스 25%고 15달러에서 9달러 갔으면 마이너스 40%거든요, 기본.
합쳐서 마이너스 40%가 아니고 마이너스 25%를 간 상태에서 마이너스 40%를 또 간 거예요. 하면서 갔는데 그때가 그거였던 거예요. USO가 가장 유명한 ETF를 운영하는 곳에서 6월물을 건너뛴다라는 사인을 준 거예요. 6월물을 건너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6월물을 안 사겠죠. 네. 서울라이트님, 그러면 워렌 버핏은 안 산다고 하고 떨어지면 몰래 사면 안 되나? 뭐 가능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네. 없겠죠? 네.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스갯소리고. 그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사인만으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5월물의 특이사항이라는 게 알려져도 모자를 파네. 공포감이 7월엔 안 갈까? 라는 게 될 수 있잖아요. 박태호님, 3주 전에 유가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현재 포지션은 어떠신가요? 현재 포지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채팅이 더 빨라서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프라이빗 뱅커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나? 서울라이트님, 보유재산은 그냥 지금 풀칠할 정도만 있습니다. 네. 돈은 거의 없어요. 오늘 제가 방송 인스타에도 올렸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 전문적이나 또는 직업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체 이런 때 어떻게 생각할까? 예상을 맞추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70-80%의 확률로 사기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잘하셨던 선배님들이나 보면은 대응을 잘하는, 그러니까 예상은 시나리오를 쓰는데 쓰는 거고 그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투자자였어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팩트만 놓고 볼게요.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원유 ETF라는 상품은, 선물 옵션 하지 말고 원유 ETF라는 상품은 오르면 내가 같이 수익을 봅니다. 떨어지면 내가 같이 손실을 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지금 원유 ETF에 본래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의 약 60%가 매수 진행된 상태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항상 분할이에요. 뭐 사실 이거는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연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방송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만에 하나라도 위험을 무릅쓰지 말라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원유 ETF 투자 얘기에도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마지막에도 그 댓글이래. 그 자막 이제 다 넣어놨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즉 나머지 40%는 여전히 더 싼 가격일 때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5월 중순까지 추가 매수를 할지는 오펙 플러스가 특이한 내용을 내놓지 않는 이상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6월에 5월이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왜 중순이겠어요? 5월 만기일도 역시 5월 20일과 21일을 봐야 되니까. 그렇겠죠. 거기까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어요. 이 ETF라는 애는 영원이 되면, 빵원이 되면 사라져요. 상장 폐지돼요. 즉 내가 그냥 나는 오래 버틸 수 있고 나는 마이너스일 때도 사서라도 나중에 원래 가격이 돌아왔을 때 수익을 보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하지만 여기에 특이사항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저는 투자를 멈춰야 되고 강제로 멈춰야 되고, 저는 거기서 마이너스로부터 투자해가지고 원래로 돌아왔을 때 수익을 보는 그 구조의 투자가 불가능해요. 그쵸? 이거는 체크포인트죠. 분명히 엄청난 체크포인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핵심은 뭐예요? 영원 이하의 상황이 발생하는데 대처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죠. 세넙객돌마님, 공중분해 되는 거예요? 네, 공중분해 됩니다. 네, 공중분해 돼요. 네,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저거를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제적으로 빵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아무런 대처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상품 구조상, 이거는 남 탓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보고 빚 갚으라고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원래는 선물 옵션이면. 그죠? 그러면 0원 이하로 가는 상황을 대처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원유 ETF 인버스를 담는 거예요. 내가 상쇄하고 싶은 리스크만큼. 자, 그래서 지금 10불을 기준으로 해서 약 마이너스 60%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60% 손실이 예상되는 거죠. 여기서 빵원까지 달려가면 그걸로 다 상쇄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빵원을 찍었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10불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인버스를 1대1 비율로 잠시 담아두면 적어도 수수료를 제외한 손실은 막을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겠죠. 똑같이 담아두면. 근데 그럴 필요는 없겠죠. 반대로 너무나도 강력하게 0원 이하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인버스 비중이 높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0원 이하의 상황에 대비가 돼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장 내가 산 게 최저가가 아닌 게 괜찮지만 제가 머리를 써야 될 부분은 비중뿐이에요. 비중. 그래서 사실 ETF 투자할 때 반드시 제가 같이 언급했어야 하는데,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반대되는 상관관계를 갖는 투자처가 없는 투자 상품은 매우 위험해요. 선물 옵션을 하지 않는 한. 근데 대중적인 상품은 장점이 여러 가지 상품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상품은 하지 말라고 하게 돼요. 근데 물론 비중 조절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원유 ETF의 특이 상황은 마이너스가 가능하다라는 상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상품은 마이너스까지 가는 게 아니라 최악의 0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0원 이하로 가버리는 거에 대응이 안 돼요. 지금 원유 선물은 한번 찍었잖아요. 이미 6월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5월 20일 전후로 해서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아마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5월 20일보다 훨씬 전에 이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제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제가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ETF를 통해서는. 근데 저는 선물 옵션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로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대응하냐? 그러면은 0원 이하로 갖는 그 순간의 위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상장 폐지가 되는 그 순간을 대비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미국 시장에서 인버스를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왜냐면 시간대를 분배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투자해보신 분들 중에 겪으실 텐데, 분배라는 건 여러 가지로 되지만 우리가 일어나 있는 오전 9시부터 점심 이후에 이제 4시 반 정도까지 4시까지 이루어지는 이 시장이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응이 안 되는 것도 약간 문제가 돼요. 그쵸?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제 양측 시장, 즉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가져가는 것도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버스는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담고, 오르는데 투자하는 ETF는 제 편의성상, 그리고 저는 장투구 수익을 좀 많이 내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내 걸로 해요. 왜냐면은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번에도 투자 손실이 많이 났는데, 작년에 투자 이득을 낸 것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5월에 또 내야 되거든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그래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좀 줄여보려고 지금 국내와 해외를 좀 나눠서 제가 하고 있어요. 세납객뚱마님,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군요. 대응이 불가능하면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전문가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계시겠지만, 그분들 중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출신이시거나 현직자 신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인버스를 다룬다라는 게 꼭
대응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유를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버스를 꼭 봐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나? 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국가의 인버스는 웬만하면 먹기 힘들어요. 웬만하면. 왜냐면 전 세계는 진짜 엄청난 대공황이 와봤자 1년이에요. 생각한 것보다 증시는. 실제 경제는 힘들어도 증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어차피. 근데 그 인버스를 잠깐 먹으려고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박태훈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먹을 자리 별로 없어 보이는 데는 저는 국가 증시에 있어서는 인버스에 같은 입장이에요. 네. 네, 저는 이제 해지용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엔 지금 특수 상황이라서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스닥 인버스는 굳이 뭐 해야 된다는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기준상 지금은 조금 잠시만 가지고 있어 봐야겠다. 사실 요거 인버스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정리했다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 인버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고 원유의 이 특수 상황. 네. 또 이 학습 효과 때문에 6월 물의 만기인 5월 중순 전반적으로 또 위기설이 돌거나 이러면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다면 그런 방식도 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을 실천도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ETF나 ETN은 그 기준 가격이 0원이 되면 상장 폐지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 텐데 제가 이걸 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 채널은 그런 채널도 아니에요. 근데 이번엔 너무 특수 상황이라서 그럼 보통 유가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선물에 대한 얘기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원래는 제가 투자 얘기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근데 그런 느낌으로 빵원 이하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인스타에다가 이제 물고기를 가져다 주고 이런 거 저도 못하고 낚시법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예상을 맞추는 게 아니고 대강 이런 경우가 있겠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고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자르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해야지라는 거를 적어도 2-3가지 정도까지는 이제 그려보고 가거든요. 제가 이제 존경했던 투자자분들이나 실제 이제 현직자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상을 하지 예상으로 먹고 살았다? 그건 아니고 대응을 잘 하시는 경우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대응이란 건 뭐였냐? 결국에는 그 각 경우의 수. 그러니까 지금 원유를 예를 들면 빵원을 안 가는 경우, 빵원을 가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빵원을 가는 경우가 지금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안 가면 좋겠어요, 저도. 안 가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건 원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쉽게 웃으면서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버스라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전 솔직히 이 유가가 만약에 계속 이 상태가 되잖아요. 정말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일단 지금 국내만 해도 정유사나 이런 것도 칼바람 얘기가 금방 나올 거예요. 항공사 이미 나왔죠. 항공사 이미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공사에 딸려 있는 수많은 그 주변 이제 다양한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감원 얘기가 나왔고 감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를 뭐 투자해서 대박 냅시다. 전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해지의 개념과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도차 정도의 의미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단어 알고 계시면 약간 이제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직장에서 야 너 슈퍼 콘텐고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쭉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월별로 존재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월에서 다음 월로 계약을 바꿀 때 롤오버라고 하면서 계약을 바꾸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쉽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 가격 차이가 크면 클수록 비용이 비싸져요. 미래께 원월물, 즉 6월, 7월 이렇게 원월물이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비용이 비싸지는데, 원래 선물은 더 먼 미래일 것일수록 가격이 비싸요. 왜냐하면 미래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이 그래요. 주식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이나 가치가. 그래서 그거를 콘텐고라고 부릅니다. 그냥 콘텐고다. 야 그냥 탱고를 출 정도로 기쁘다. 저 옛날에 시험 볼 때 그렇게 외웠어요.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신나는 이제 미래 가격이 오르는 이제 탱고를 출 만큼 신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콘탱고라고 불러요. 그 상황을 선물 시장에서 미래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지금 그 롤오버 비용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슈퍼 콘탱고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무슨 상황이겠어요? 지금 5월물에 어제까지 이제 5월물의 가격이 얼마 안 됐잖아요. 너무 쌌잖아요. 근데 미래 7월, 8월, 9월물의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현재 최근 월물에 비해서 가장 먼 선물의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그래서 슈퍼 콘탱고가 되는 거예요. 슈퍼 콘탱고. 이렇게 되면은 롤오버 비용이 비싸진다. 즉 새로운 계약으로, 그러니까 먼 계약으로 바꿔주는데 비용이 비싸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잖아요, 말 그대로. 먼 게 더 비싸잖아요. 네. 네, 카사님 보통 롤오버는 5일에서 7일에 걸쳐서 하네요. 그쵸? 네. 근데 뭐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간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걸려요. 자, 그래서 채팅 좀 위에 읽을게요. 그리고 자, 콘텐고 얘기한 김에 그러면은 선물의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피 선물이 실제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코스피 가격 있죠. 현물. 지금 실제 시장의 가격보다 싸질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백워데이션. 요게 그러니까 콘텐고보다 좀 더 외우기 힘든데 그냥 그때 제가 옛날에 뭐라고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뒤집혔다라는 의미에서 뒷면이다라는 의미에서 백을 기억해내서 그냥 백워데이션이라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요즘에 슈퍼 콘텐고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밖에서 그 믹스커피에 담배 하면서 그 회사에서 얘기하시면 그냥 이 사람 뭐지? 좀 투자 좀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지만 오늘이 좀 특이한 거지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막 투자를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투자에 목매는 걸 원하면서 하는 방송은 이제 아니에요. 오늘 오신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에 채팅 좀 읽을게요. 네, 이거 재밌네요. 나이트봇도 되게 재밌고 오늘은 사실은 제가 예상한 대로 유가 관련된 얘기만 해도 2시간은 찰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쉽게 풀어야 되지도 고민이 많았고 근데 안 할 수 없는 얘기라 가지고 맞아. 와 근데 여러분이랑 놀다 보니까 이 얘기 안 했다. 요 얘기까지만 들으세요. 요 얘기까지. IQ는 2자릿수일 것 같습니다. 이 원유가 이렇게 되면 공포심을 만들게 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편집 영상에서도 있었는데 디플레이션. 기름값은 모든 물건의 이동 가격에 들어가 있고 운송 가격에 들어가 있고 일부 상품들은 생산가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라는 공포감이 조성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공포감이 나옵니다. 네, 공포감이 나와요. 그럼 뭐가 문제죠? 제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편집 영상 봐주셔도 돼요. 디플레이션 있습니다. 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지금 당장 물가가 싼 거는 좋은 건데 앞으로 계속 물가가 점점 더 싸질 거라고 예상하는 상태는 최악의 상태예요. 왜? 지금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내일 싸질 건데 오늘 사는 사람 없잖아요. 내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싸면 내일도 안 살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사겠죠. 네. 이성호님 시장이 터집니다. 맞아요. 시장이 터집니다. 여러분들의 시장이 터집니다. 이렇게 돼요. 왜? 내일도 안 사고 내일 모레도 안 살 거니까. 계속 안 살 거니까. 계속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안 살 거니까. 계속 상품 계속 안 사고 부동산 계속 안 사고 차 계속 안 사고 기름 계속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살 거니까. 그럼 상품이 안 팔리죠? 상품 서비스가 안 팔리죠. 그렇게 경제가 굳어요. 완전히. 그래서 유가의 폭락이 단순히 그냥 싸진다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그 물가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악의 상태 중 하나가 예상되면서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가를 가만히 두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오펙 플러스 즉 석유 수출국 기구나 이런 곳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기업을 돕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유가에 너무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유가가 가져오는 하나의 큰 여파 중에 굉장히 큰 여파가 있는데 그걸 빼먹을 뻔했네요. 자,
나 잊어버리지 마. 나란 인간아 잃어버리지 마. 요거 끝에 붙여야 돼. 앞에 편집하더라도 중간에 소통 부분 편집하더라도 야 디플레이션 부분 살려야 돼. 자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박태원님 더 이상 내릴 금리도 달러도 계속 찍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라 손 쓸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다들 뭔가 용을 쓰겠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도 사실 쉽게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반대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거 있죠.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싸졌으니까 산다라는 사람들도 충분히 잘 유지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 살짝 꺾이는 건 괜찮은데 과도하게 꺾이지 않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김두리님 멘트 티묵님이 편집 티묵님께 영상 코멘트. 그러니까요. 저는 언제쯤 분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야 편집 티묵 잘해라. 잊어버리지 마. 가끔씩 너 올려놓은 거 보면은 원본 버전에 있던 거 자꾸 빼먹어.